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신경과의 김한영입니다. 아마 제 환자분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신경과하고 이제 뇌하고 관련된 이제 질환의 환자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고 내용이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슬라이드 사실 몇 장 준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한 내용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의 및 응답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도 있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보자. 어떤 것들, 주로 이제 뇌에 관련된 신호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뇌졸중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한 두통, 그 다음에 어지럼증. 뇌졸중은 되게 이제 갑자기 생기고 잘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되게 이제 두려워하는 병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의 신호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통하고 어지럼증은 되게 흔하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는 두통이고 어지러움증인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호 이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뇌졸중,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 이런 말도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뇌졸중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허혈성 뇌졸중과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의 문제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인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이제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뇌졸중 안에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허혈성 뇌졸중, 이제 다른 말로 뇌경색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 이런 전체 뇌졸중의 한 80%, 70% 내지 80%더 흔해요.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거죠. 터지는 경우는 한 20, 3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증상은 둘 다 비슷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이 정지가 와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치료는 정반대겠죠. 하나는 막힌 거니까 뚫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출혈이 된 거니까 출혈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다르지만 증상은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의 이제 허혈성이건 출혈성이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뇌졸중하고 관련된 질환들이 있어요. 기저질환, 뇌혈관의 위험인자 또는 혈관성 위험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이제 흔한 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생활 습관은 이제 흡연이나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뇌졸중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제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의 증상은 일단 첫 번째가 갑자기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갑자기 생기고 어떤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편측마비, 양측성으로 오는 것보다는 한측성, 일측성으로 오는 편측마비, 그 다음에 이제 안면마비, 얼굴이 돌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 발음의 장애, 그 다음에 언어 장애, 그 다음에 갑자기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시야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심한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편측마비, 편측 감각 이상, 그 다음에 말 발음 장애,
안면마비, 그다음에 시야장애, 언어장애, 그다음에 이제 심한 어지러움증과 두통. 뒤에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증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요.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뇌졸중에 또 유사 증상이 있는데, 이제 되게 이제 뭐 이런 증상 때문에 겁이 나서 병원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대표적인 이제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게 양쪽 손발의 저림, 시림 이런 거예요. 상당히 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뇌졸중의 특징이 이제 갑자기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림, 저림은 되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드무세요. 보면은 뭐 몇 달 됐고 최소한 뭐 1년 이상 된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서서히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생겨가지고 서서히 진행되는 뭐 시림과 저림. 특히 또 아까 편측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쪽이 아니라 양쪽 손에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뭐 몇 달 이상, 뭐 길게는 1년 이상 된 시림이나 저림, 이런 거는 뇌졸중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말초신경적 문제거나 말초 혈관 쪽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뭐 그런 급하거나 응급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측 손발 시림, 저림,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이런 거는 이제 뇌졸중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흔하게 또 후사진 증상이 이제 뒷목 뻐근하다, 이런 거 뇌졸중 아닐까 걱정된다. 여기 혈관이 막혀서 뒤가 뻐긋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뻐근함으로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느끼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뇌졸중의 증상들,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했죠. 편측마비, 발음장애,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지, 국소 부위가 뻐근하다든지 이런 게 지금 혈관에 막혀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거는 목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이런 데들이 무리가 가지고 생기는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뒷목이 뻐근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또 눈꺼풀 떨리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면 마비가 와서 얼굴이 돌아가고 이런 거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뭐 위에 눈꺼풀이 떨리거나 이제 아래 눈꺼풀이 떨리거나, 그런 것들은 뭐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전해질 부족이나 뭐 마그네슘 부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대개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잘 주무시고 이러면은 대개는 없어져요. 그거 자체는 상당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말초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초성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흔하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원인 중에 3가지. 양쪽 손발 저림, 시림, 이런 거, 뒷목 뻐근함, 눈꺼풀 떨림, 이런 것들은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유사 증상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니 뇌졸중,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졸중의 증상들이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혈관이나 이런 게 뇌혈관이 조금 막혔다, 뚫렸다, 이런 걸 좀 반복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생길 때는 혈관이 막혔다가 그게 또 뚫리면서 다시 증상이 좋아졌다가, 그래서 10분, 20분만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좋아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의 증상이 10분, 20분 만에 좋아지더라도 뇌졸중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이제 실제 이게 뇌졸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이 한 10분, 20분 만에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고 일시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제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게 겁나고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뇌졸중이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해서 이게 왜 생겼을까,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필연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뇌졸중, 뇌졸중, 뇌혈관의 위험인자, 혈관성 위험인자 이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도 생기고 이제 심장 쪽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빙산의 일각처럼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게 어떤 이제 그 한계 수준을 넘는 순간 뇌졸중으로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관리를 안 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평소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 오히려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거꾸로 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뇌졸중이 다 예방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7, 80%의 뇌졸중은 이런 혈관성 위험인자가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뇌졸중은 그런 혈관성 위험인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뭐 선천적인 이상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뇌졸중에서는 거의 7, 80%가 이런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혈관성 위험인자를 잘 알고 이를 이제 관리를 잘 하면 거꾸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뇌졸중의 많은 부분을. 그런 것들은 이제 희망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혈관성 위험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이제 질환이 있는데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직접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당 수치, 당화혈색소 수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 이런 것들을 재보지 않으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당뇨가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장병 같은 것도 이제 부정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게 특히 이제 뇌졸중하고 연관성이 많은 이제 심장 질환인데, 그것도 본인이 체크를 안 해보면, 심전도를 찍어보지 않으면 본인도 부정맥이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관성 위험인자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심전도나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 수치, 그다음에 고지혈 수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혈압도 뭐 재보지 않으면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혈압이 높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도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혈관성 위험자를 잘 대비를 하면 이제 많은 부분의 뇌졸중이 갑자기 생기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뇌졸중의 많은 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돌발 사고가 아니라 평소에 이제 무관심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거꾸로 말하면 관리를 잘 하면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것들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은 이제 비만, 그다음에 금연을 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뭐를 먹어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건강식품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식품이지 어떤 이런 위험인자를 조절해주는 직접적인 약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식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골고루 잘 드시는 식단을 하면서 최소한 이제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더 많이 권하지도 않아요.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에 3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될 수 있는 이제 속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어요. 운동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것은 꾸준하게 3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의 종류는 크게 뭐 따지지 않아요. 잘 본인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의심 증상 말씀드렸고, 아까 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제 편측마비나 그다음에 편측 안면마비, 그다음에 말 발음 장애, 언어 장애, 치아 장애,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뇌졸중 의심 증상인데, 물론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방을 한 7, 80%는 이제 예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 빨리 와서 아까 허혈성 뇌졸중인지 출혈성 뇌졸중인지를 감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의심 증상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셔야 돼요. 뭐 옷 갈아입고 뭐 장단 저기 뭐냐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하고 올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타임 윈도우, 골든 타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이제 혈관을 뚫어줘야지만 이제 뇌 손상이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나 출혈성 뇌졸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래로 예약해서 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아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와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19 불러가지고 거기서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이제 영상 검사를 하고 이제 진료를 보셔서 이게 허혈성인지 출혈성인지 감별을 하고 그거에 맞는 혈전 용해수를 할 건지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생략을 할 건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이제 환자분이 해야 될 일인데 집에서 어떤 응급조치나 이런 거, 뭐 의왕청심환을 먹인다든지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하다 보면 이제 기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런 지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식이 떨어지는 뇌졸중인데 뭐 억지로 먹인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그래서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에 와야 된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뇌졸중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하다. 뇌졸중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신호, 이제 두통. 상당히 흔하죠. 두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통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경우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괜히 가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두 번째 신호인 이제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되게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이런 두통이에요. 쉽게 말해서 약 먹으면 되는 두통이에요. 그래서 두통 자체도 1차성 두통도 물론 두통이 심할 수는 있어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뭐 10점 만점에 9점, 10점까지 아플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거는 큰 장애를 남기거나 이렇진 않고 약물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두통 자체를 없애주는 게 치료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2차성 두통은 이제 말 그대로 2차로 생긴 두통이 2차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뇌출혈, 아까 그 뇌졸중의 증상 중에도 이제 심한 두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뇌출혈에 의한 두통이나 뭐 뇌염에 의한 두통, 뇌 종양 때문에 생기는 두통, 이런 것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를 해야지 두통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이 치료가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두통은 다 1차성 두통이에요. 그래서 95% 이상은 두통의 95% 이상은 다 1차성 두통. 말씀드린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군발두통 이런 쪽에 해당되고 실제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2차성 두통은 한 뭐 5% 미만, 뭐 1,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는 두통, 2차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우 아주 심한 두통도 뭐 10점 스케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여쭤보는데 뭐 9점, 10점 만점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통증이 10점인데 9점, 8점, 9점, 10점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하고 달리 심해진 두통, 요거는 검사가 필요한 두통일 수 있어요. 평소 때하고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새로이 발생한 두통. 젊었을 때부터 편두통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런 경우는 크게 뭐 두통이 더 온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없는데 물론 이제 강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평소에 나는 두통도 별로 없었고 약 먹은 적도 별로 없었는데
새롭게 두통이 생겼다. 또 이제 나이 들어서 들은 나이에 중년 이후에 노년에 생겼다. 그때 이제 새롭게 생긴 두통은 뭔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생긴 두통, 그다음에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두통. 아까 뇌졸중 의심도 두통 증상의 하나라고, 두통도 뇌졸중의 의심 증상의 하나라고 했듯이 머리가 아프긴 한데 뭐 반쪽이 한쪽이 기운이 조금 떨어진다. 말이 잘 안 되면서 어눌하다. 말이 어눌하면서 이제 두통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두통이 심해졌다. 열나거나 뭐 그런 이제 감염 증상이 심해지면서 두통이 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두통이 아니라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두통.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가 필요하고, 이제 외상 후에 발생한 두통. 외상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는 거는 한두 달 전에 뭐 내가 지금 자전거 타다 넘어진 적이 있었다. 머리를 뭐 그냥 집에서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출혈이 서서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막하 출혈은 서서히 되면서 한두 달에 걸쳐서 양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상의 기억이 있으면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이런 것들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촬영 검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성 두통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두통, 병원에 가서 2차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두통이 아주 심한 두통, 나이 들어서 처음 생긴 두통,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뭐 마비라든지 발음장애라든지 시야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된 두통, 그리고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거하고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는 두통,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통의 예방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수면 부족이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제 수면을 잘 취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이제 음식물, 뭐 레드 와인이나 아니면 뭐 초콜릿, 치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중국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감미료 때문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걸 드시고 두통이 안 생기는 분들은 그냥 드시고 즐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지, 그걸 먹으면 두통이 다 생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잘 피해서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 음식, 유발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걸 피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어떤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운동도 중요하고요, 두통 예방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차성 두통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2차성 두통은 이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이제 두통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이제 제 세 번째 신호, 어지러움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지러움증도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다 이제 한 번쯤은 경험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와서 보면 뭐 세상이 돈다, 주변이 돈다, 베개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가 띵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지러움증이라고 이야기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두통일 수도 있겠죠. 머리가 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붕 뜬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득하다, 기절할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경험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어지러움증에서도 이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어지러움증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에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변이 빙빙 돈다, 뱅뱅 돌아가고 천정이 돌고 갑자기, 그런 거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이제 회전감으로 느끼는 어지러움증, 현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벌티고라고 말을 하고 현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개는 이제 귀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어지러움증은 이제 귀에서 올 수도 있고, 뇌에서 올 수도 있고, 뭐 말초신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제 보는 이제 시야, 보는 정보가 잘못돼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현운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변이 빙빙 돌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귀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이석증이죠. 나이 드시면서 귀 안에 있는 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귀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중심 잡는 기관을. 그러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현운이고 되게 이제 귀 질환 때문에 생기고 이석증이나 거기에 이제 전정신경염,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감기 후에 생기는 어지러움증, 뭐 이런 것들처럼 전정신경염도 이런 현운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귀의 질환입니다.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그다음에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어날 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눈앞이 좀 캄캄해지는 것 같고 별이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실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프리싱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절하기 직전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개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나면 물병에 담겨있던 물이 아래로 이렇게 쏠리듯이 누워있던 물병을 세우면 머리로 가는 이제 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뇌의 혈액순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득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눈앞에 이렇게 별이 보이고 캄캄해지다가 계속 버티고 서 있으면 이제 기절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빨리 주저앉아가지고 뇌의 혈액순환을 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이제 실신감으로 생기는 어지러움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귀의 중심 잡는 기능이나 손에 뇌의 중심 잡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 뭔가 흔들리는 느낌, 그런 막연한 느낌으로 오는 어지러움증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뇌 기능 저하 때문에 생기는 이제 어지러움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의 기능의 문제, 작은 골 쪽에 중심 잡는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노화하고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어지러움증,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이퀄리브리엄, 불안정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증도 많아요. 막 스트레스 상황에서 막 어지럽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고, 내가 한번 이제 이석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어지러움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좀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지러움증에 대한 약을 쓰면서 이제 진정제나 이런 걸 같이 좀 쓰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제 불안감 관리, 이런 걸 해줘야지 좋아지는 그런 어지러움증도 있어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지러움증.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성 어지러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귀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뇌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감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올바른 이제 어지러움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지러움증에 대한 흔한 오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어지럽다고 하는, 보통 생각하는 이제 빈혈 때문에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철분제를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빈혈이 때문에 어지러움증까지 오려면은 빈혈이 아주 심해야 돼요. 아주 심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는 어지러움증 이전에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른 전신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지러움증의 원인 중에서도 가장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빈혈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뭐 빈혈 치료제나 이런 거를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빈혈이 아닌 경우가 많고, 빈혈인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빈혈약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다음에 이제 체에서 어지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대개는 어지러움증하고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뇌에서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소화 기능하고 관련된 부분이 자극돼서 이제 미식거리거나 토하는 거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체에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어지러운 것 때문에 체한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러움증에 대한 치료를 잘 해주면 이제 소화장애나 이런 체한 증상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만성적인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것도 관리가 잘 필요하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에 관한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인 이제 이석증, BPPV라고도 하는데, 이런 귀 안에 말씀드린 이런 중심을 잡고 있는 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부스러기들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귀를 막 자극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되게 심할 수 있어요. 심할 수 있고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치료가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빠져나온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는 그런 이제 시술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석 정복술이라고 간단하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좋아질 수가 있고, 그냥 놔두더라도 이석증이 돌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녹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녹아서 또 없어지면서 증상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는 뭐 수초 안에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석증일 수 있고, 가장 이제 흔한 현운의 원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제 이석증이라서 하나 대표적인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어지럼증이 어떤 걸까, 이런 거일 텐데, 물론 뭐 이석증도 증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심각한 장애를 남긴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의 문제 때문에,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 이거는 빨리 치료를 해서 어지럼증보다도 뇌졸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뇌졸중의 갑작스러운 증상들, 갑자기 생기는 편측마비나 말 발음장애, 안면마비, 이런 거, 언어장애,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생기는 어지러움증, 이거는 심각한 거일 수 있는, 어지러우면서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뇌졸중이 오면서 같이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이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거나 여기 편측마비나 편측 감각 이상, 물체가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것들, 네,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걸으려고 하는데 중심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져서 이제 못 걷겠다. 물론 이제 귀의 문제 때문이나 이석증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면서 같이 동반되는 어지러움증은 이제 뇌졸중이 발병한 거에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된다. 어지러움증 중에서도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어지러움증, 특히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 의심되는 어지러움증은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몸이 보내는 신호, 뇌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죠.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야기 드렸고, 이제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떻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 드렸고,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도 어떤 경우에 이제 2차성 두통 의심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이제 어지러움증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인지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증상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이제 두려운 뇌졸중이나 그다음에 아주 흔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도 어떤 경우에 가서 진찰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